이와 개에 관한 이야기. 이게 설견설이야. 이슬자고 개견자. 그래서 글의 종류는 설인데, 이게 설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고, 굳이 얘기한다면 수필이지, 수필. 그리고 옛날에만 있었으니까 고전 수필 정도 돼. 글의 종류는. 이 수필은, 이 설은 말이지, 보통 설들이 되게 많아. 슬견설, 여기는 슬견설이지만, 뭐, 공목설, 악이설, 뭐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이 설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유추에 관련된 설명 문법을 많이 쓰고 있어. 유추. 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것의 직접적인 얘기로 전환을 해.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사실 직접적인 게 아니고 비유적인 거고,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 진짜란 말이야.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거야. 여기 슬견설도 마찬가지야. 이하고 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가면 생명이라는 뭐 존엄한 가치에 대한 얘기로 확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잘 따지면서 나중에 해석해야 돼. 본문 한번 볼까?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단다. 여기 저 백운거사 이규보지, 그지? 이규보. 어떤 나그네가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나한테, 이규보한테.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몽둥이로.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느 나그네가 직접 목격한 거야. 본 건데 그 광경이 너무 처참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그네의 말을 들어보면 처참하긴 하죠.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니까 조심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그네가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바뀐 거지. 결심이지, 그지?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지? 자,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대. 뭐라고?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불 속에다가 넣고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그네가 했던 거나 어떤 사람이 했던 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지.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 여기 지금 보니까 개하고 돼지야.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이야, 이. 근데 보통 우리가 이는 뭐라지, 이건? 이건 해충이라고 부르잖아, 해충. 해로운 곤충. 근데 이가 정말 해로운 곤충일까? 아니지. 왜냐하면 이 해충의 의미는 인간한테 대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본 거야. 인간 기준으로 보면 해충이라니까. 이가 막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내가 키우는 가축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건 해로운 곤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잡아가지고 불에 넣고 태우고 그래도 되잖아.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구처럼. 개돼지를 큰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걸 보고 나 개, 돼지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 맞지? 그랬더니 나그네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왜? 자기는 개하고 돼지. 여기 이제 나올 거야. 개하고 돼지. 이 생명에 관해서 얘기한 거야. 이 불쌍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근데 갑자기 이 어떤 사람은 이거 해충 아니야? 쓸모없는 벌레. 얘를 태워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죽여도 되잖아. 왜 근데 저런 이상한 생각을 했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실망한 거야.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미물. 미물이라는 게
하찮은 생물이라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생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을 죽는 것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니. 자, 그러니까 덩그렇고 크고 육중한 짐승, 뭔데? 이 개하고 돼지란 말이야. 큰 동물 나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미물, 요만한 미생물처럼 조그만 이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자, 이가 이제 그 미물이라고 했던 거.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기필코 나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요. 개돼지는 말이 되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덩치 크고 육중한 생명 있는 이 애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생물 하찮은 이 얘기를 합니까? 나 놀립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어. 자, 구체적으로 뭐지? 이를 예로 든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느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거지. 뭐라고? 무릇이란 말은 대체로 그런 뜻이야. 대체로. 일반적으로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도 그렇고요.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 중에서 죽고자 하는 게 어디 있어? 없지요. 개도 돼지도 죽기 싫은 것처럼 벌레도 이도 다 죽기 싫어하는 게 마찬가지잖아.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한 얘기를 한다면 큰 놈은 개돼지고요. 작은 놈은 이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개와 이의 죽음이 그런즉 그러니까 개하고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거야. 자, 그럼 왜 예를 들었는데 이를 예로 들었을까? 자, 그래 바로 이거야. 지금 나왔지? 적절히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거다.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럼 이제 의문이 풀렸지. 왜 하필이면 입니까? 대조하려고 그런 거야. 딱 동물 비교하기 좋으니까. 자, 그래서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해명했어.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서리적 표현이야. 서리법.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위에서 말한 대로 큰 거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고 이건 이가 되는 거죠. 그럼 손가락 10개가 모두 다 같은 거다라고. 동등하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가치는 소중한 거다. 됐니? 자,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 작은 부분을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다 똑같이 신경이 연결돼 있고 살이고 피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같지요.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는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모두 죽는 건 다 싫어하겠지요.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달팽이의 뿔과 쇠뿔을 같이 보고, 쇠뿔 개돼지, 달팽이의 뿔 이건 2고요. 메추리를 이건 2고요. 대붕 이거는 개돼지가 되겠지.
큰 것과 작은 것을 자 여기 말한다. 동일시하도록 해보세요. 이 동일시가 아까 얘기했던 다 동등한 거다, 같은 거다. 연후에 그런 다음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끝마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어느 나그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어느 나그네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선입견이 있다. 선입견. 큰 동물은 불쌍하고 이 같은 미물은 불쌍하지 않대. 두 번째, 생명에 관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 개돼지는 소중한 생명, 이는 죽어도 상관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인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뒤집은 거지. 뭐라고? 생명. 아니면 존재 가치라고 할게. 이런 것들은 작건, 크건 동등한 것이다. 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야. 이게 나가 한 거지, 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쭉 나왔는데 또 이거 여기 뒤 밑에 나왔는데 봐봐.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 크고 되게 중요해 보여. 나머지 손가락 여기 나와 있는 나 그 사람 나그네하고 나 생각이 다르니까 자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개돼지라고 나왔지, 그지? 여기는 이가 나왔고 그래서 슬견설이 된 건데 그 다음에 대붕이 나왔고 메추리가 나왔어. 맞지? 대붕과 메추리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쇠뿔. 쇠뿔이 뭔지 알지? 소의 뿔이야. 쇠뿔. 이건 달팽이의 뿔. 이런 식으로 예를 들고 열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 처음에 등장한 나그네가 등장시킨 이유가 뭐라고?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입견.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선입견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생명은 더 구체적인 거고 사물의 본질에 관한 거야. 사물의 본질. 본질이 뭐야? 여기서는 사물의 존재 이유이기도 되고 사물의 핵심도 되고 알았니? 본질,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선입견을 일단 버리고 잘못된 걸 고치고 사물의 본질 올바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명의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럴 때 이런 예시들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설명 방법은 예시가 되겠지. 예시. 이런 것들이 모두 예시니까. 자, 보통 있잖아. 잘 들어봐. 보통 수필의 특징이 뭐야? 체험적이잖아. 체험적. 아니면 경험적이라고 비슷하게 말하겠지. 이걸 통해서 감동이나 교훈을 얻는 거야. 교훈. 이게 일반적인 수필이야. 근데 이 슬견설은 좀 다르지. 대화란 말이야. 대화. 꼭 보면 어떤 사람도 나오고요. 꼭 보면 나그네도 나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험은 아닌데 대화 속에서 뭘 찾아? 삶의 지혜,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유추해낸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지금 고전수필이라고 아까 나왔기 때문에 고전수필이라는 게 교술장르라고 했지, 그지? 들어본 적 있지? 교술장르. 교술장르. 교술장르는 수필하고 똑같은데 이게 기본이에요. 체험.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쓰는 게 교술장르야. 그래서 여기 나온 수필도 교술장르, 일기도 교술장르, 편지 이것도 교술장르, 기행문 이런 것도 여정 견문이기 때문에 여정이 나오기 때문에 교술장르에 해당된다. 그럼 이 이규보의 슬견설 이것도 교술장르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슬견설이니까 슬견은 대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까 정리한 예시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규보는 이런 설들을 많이 썼어. 이 이규보는 백운거사야. 호가 백운거사. 이거 말고 이런 거와 유사한 작품들이 되게 많아. 이게 슬견설의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그 아까 예시 나눈 거하고 주제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도록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